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 CS6을 공부하게 된 강사 조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브러쉬 툴을 활용을 하여 그림을 그리고 다양하게 연출해보는 것을 실습을 해보도록 할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배울 드로잉 툴은 바로 페인트 브러쉬 툴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브러쉬, 붓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저희 사용 방법이나 속성 등은 펜슬 툴, 즉 연필 툴과 비슷합니다. 그냥 드래그를 하여 사용을 한 방식이고요. 만들어진 것이 펜슬로 등록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펜슬 툴과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것은 다양한 붓터치 효과를 적용을 하여서 굴곡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기 기능을 사용을 하여서 굉장히 다양하게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모든 용법들에 다 이 페인트 브러쉬 툴이 거의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브러쉬 툴은 사용 방법 자체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제 사용하는 기법에서 그 연습량이나 아니면은 감각 등에 의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렇게 그려준 기본 브러쉬는 기본 형태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은 주로 페인트 브러쉬의 이 브러쉬즈 패널에 있는 모양들을 가져와서 이 모양을 적용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신버전에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모 브러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강모 브러쉬는 실제 붓터치 느낌이 나요. 실제 붓터치 느낌이 나서 자연스러운 터치, 자연스러운 드로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색연필이나 물감으로 그리는 것과 같은 그런 유사한 터치감까지도 이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드로잉은 바로 강모 브러쉬를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좀 색연필로 그린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좀 연출을 해본 모습인데요. 그래서 강모 브러쉬라는 것은 우리가 브러쉬, 외부 브러쉬 모양을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바로 강모 브러쉬, 브리스톨 브러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팔레트를 불러온 모습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의 좌측의 아이콘을 보시면은 다 이제 붓 모양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붓으로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그림을 그린 것과 유사한 그런 형태로 이제 효과를 연출을 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브러쉬 활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글자 자체에다가 이렇게 브러쉬로 사용을 해서 마치 서예와 같은 느낌을 준 캘리그래피라는 이런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캘리그래피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름은 잘 생소한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화면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요새 이러한 서예 형태로 손글씨가 사용되는 것이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간판, CI, 로고, 그런 경우에 기업체 명언 자체에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 포스터나 아니면 CD 자켓, 음반, 자켓에도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죠. 드라마, 포스터 할 것 없이 또 책 표지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러한 캘리그래피 기법들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아주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캘리그래피라는 것은 그리스어와 영어 두 개 합성어인데요. 그리스어로 아름다움을 뜻하는 칼로스와 그 다음에 서풍, 서법, 서예와 같은 그런 단어를 뜻하는 그래피라는 단어가 합해진 그런 글자가 바로 캘리그래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캘리그래피라는 글자 자체만 보면 서예와 같은 그 뜻이 되겠지만은 그 서예라는 1차적인 의미 자체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요즘에는 한 디자인의 기법으로 캘리그래피를 한 디자인의 한 분류로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살펴보자면 단순하게 브러쉬 툴을 사용해서 마우스로 그리는 것 혹은 타블렛으로 그리는 것, 이렇게까지만 보실 수 있겠지만은 그런 기법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그 손글씨를 이렇게 도형화, 미적인 것을 강조시켜서 실제적으로 디자인 요소를 집어넣어 사용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이 바로 캘리그래피의 핵심 요소가 되겠죠. 한번 우리가 CI 단체명으로 활용된 사례를 살펴봅니다. 보시면은 이 수염차라는 부분에 바로 중심된 요소로 사용된 게 캘리그래피죠. 어떤 전통적인 차의 느낌을 살려주는 데는 캘리그래피가 아주
적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옆에 보시면은 수염차 옆에 국내산이라고 되어 있는 그 글자의 배경 역시 어떤 붓글씨에서 붓이 이렇게 먹이 조금 떨어져서 번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좀 연출을 했죠. 그러한 요소들이 이렇게 다 꾸며주고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붓에 이렇게 먹이 좀 번진 듯한 이런 캘리그래피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저희가 일러스트에서 붓글씨 효과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이죠. 우측에 한우라는 그런 간판 CI 활용입니다. 여기서도 어떤 붓글씨 느낌이 또 다른 모습으로 쓰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 기와장, 기와집 지붕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동양적인 이미지를 잘 살려주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몇 개 이런 로고 자체로 기업명이 사용된 그런 경우 케이스죠. 자, 이번에는 포스터 부분입니다. 포스터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나가면서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런 수많은 포스터들에 다 이런 포스터 메인 타이틀이 이렇게 지금 캘리그래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그냥 컴퓨터 자체에서 시스템 폰트로 사용되는 글자들은 조금 다소 딱딱해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단 하나밖에 없는 포스터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영화의 그 이미지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을 직접 손으로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화에 맞는 느낌의 글자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글자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우측에 태극기 휘날리며의 타이틀에 있죠. 이거는 굉장히 한국적인, 그 다음에 또 역사적인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직접 붓글씨를 적어서 그것을 타이틀로 이렇게 캘리그래피로 사용한 형태입니다. 영화 이미지와 아주 잘 어울리고 있죠. 그 다음에 드라마로 아주 유명했던 제빵왕 김탁구에서도 역시 이렇게 손글씨로 이렇게 사용을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의형제라는 유명한 영화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에도, 그 다음에 기타 이런 영화들에도 특유한 캘리그래피를 사용함으로써 아주 감성적인 느낌을 더하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행사 포스터나 북커버 같은 경우는 아주 흔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포스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동양적인 느낌을 좀 살려주는 캘리그래피 디자인, 이런 붓터치 느낌의 요소들이 더해주고 있고요. 또 여러가지 이제 북커버들이에요. 이런 부분이나 또 포스터 이런 부분 보시게 되면은 글자 자체 어떤 특별한 디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글자 자체가 메인 디자인 요소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여백과 같은 또 흰색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요. 이러한 이제 여백이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것은 동양화 기법에서 여백이 중요시되는 그런 원리와 비슷한 거죠. 이렇게 돼서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 책의 이미지 자체를 커다란 캘리그래피 요것 자체가 하나로 충분히 다 꾸며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 하나밖에 없는 폰트를 사용을 해서 어떤 디자인 요소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다 손글씨로 이렇게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캘리그래피 그 자체로만 작품으로 사용된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캘리그래피 자체로만 사용을 한 다음에 이것을 액자에 넣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 자체가 작품이 되는 경우이죠.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영문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이 자체도 굉장히 깔끔한 재미있는 캘리그래피 느낌을 주죠. 우측에 3월의 풍경이라는 이 캘리그래피는 정말 개성 있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렇게 약간 컬러가 들어간 캘리그래피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개성이 묻어있는 캘리그래피 작품들입니다. 또한 캘리그래피 자체로 또 사용된 그 예를 또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디자인 요소들이나 배경들과 조금 같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감이 조금 묻어있거나 어떤 디자인 요소, 꽃과 같은 그런 요소들을 조금 같이 그려주니까 좀 더 느낌이 재밌어지고 특별해지죠. 이런 한자를 쓰셔도 굉장히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고요. 자연이라는 이런 풍경들에도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2에서 만들어진 그런 캘리그래피 오젝트들은 이제 출력물에도 다 사용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일상 속 소품에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간판 같은 경우 이렇게 캘리그래피로 만드신 것을 간판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아주 특별한 간판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한자로 지금 되어 있는 모습. 네. 그 다음에 우측에도 한자로 나타나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다 직접 손으로 써주시는 거지 컴퓨터에 있는 폰트가 아니죠.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실제로 간판에 옮겨 놓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한글로 되어 있는 이런 느낌들도 아주 전통적이고 친근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또 소품들, 디자인 소품들에 이렇게 옮겨놓은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제 캘리그래피 전문 작가님들께서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고 작업을 해준 모습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컵에도, 일회용 컵에도 이와 같이 캘리그래피를 적용을 하여서 이 자체로 디자인을 했더니 아주 특별한 느낌이 나고 아주 예쁘죠. 우측에는 시계 소품입니다. 그 다음에 컵과 같은 곳에 이와 같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죠. 그 이외에 캘리그래피 자체로 사용을 한다면 캘리그래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이미지나 붓글씨 이미지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뿐 아니라 펜으로 쓴 듯한 정말로 연필로 쓴 듯한 그런 젊은 느낌의 감성적인 손글씨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캘리그래피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펜으로 마치 막 노트에 쓴 듯한 이런 손글씨 형태의 캘리그래피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배경으로 또 적절한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연출을 하시게 되면은 2차적인 이미지 작업을 하면서 캘리그래피 요소를 함께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자체가 감성적인 완성 작품이 되어서 아주 멋있는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캘리그래피 작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할 때 아주 특별히 어려운 기능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배웠던 그런 드로잉 기법, 좀 채색 기법, 이러한 단순한 요소들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작품을 이렇게 좋은 디자인 요소들을 만들어내는가,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감성이 필요한 거죠. 기본적인 기술, 기본적인 이제 툴 다루는 방법을 아셨다면 이번에는 이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캘리그래피를 배웠다면은 이와 같이 캘리그래피라는 것의 검색어를 이제 사용을 하셔서 수많은 디자인 사이트나 커뮤니티 이런 것을 다니시면서 혹은 포털 사이트에서라도 이런 요소들을 찾아내시고 잘된 작품들을 계속 스크랩하시고 보시면서 눈을 높이시면은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고 그다음에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일러스트로 돌아가서 기본적인 이 브러쉬 옵션들과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로 돌아와 주셨다면은 네, 저희가 한번 새로운 브러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를 통하여 새로운 문서를, 기본 문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이 상태로 그냥 브러쉬로 작업을 하시는 거죠. 브러쉬 툴은 펜슬 툴의 왼쪽, 페인트 브러쉬라는 이름으로 좌측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브러쉬를 클릭하여 주신 다음에 면을 없애시고, 그다음에 선을 기본형으로 설정을 하신 후에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에 들어가시면은 기본 형태의 직선 브러쉬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클릭하시면은 패스 형태이죠. 이러한 것은 이제 펜슬 툴과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방금과 같이 이제 적용한 이런 브러쉬 부분에는 이러한 드로잉을 한 것은 저희가 붓의 모양도 얼마든지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브러쉬 모양을 바꾸는 것은 바로 윈도우 메뉴에 숨어있는 브러쉬즈라는 패널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단축키는 F5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브러쉬즈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될 경우에 기본 브러쉬 세트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 브러쉬를 다시 한번 선택하여 클릭을 해주시고 이 패스에서 브러쉬즈 패널을 한번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브러쉬 모양이 변경이 되네요. 아무거나 원하시는 항목을 따라서 쭉 선택을 해주시게 될 때 이러한 브러쉬 모양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굴곡도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두께를 좀 크게 하시면은 자, 이와 같이 좀 더 이렇게 두께가 달라지는 모습을 잘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브러쉬는 이렇게 정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꺾여도 글씨 두께가 같아요. 근데 어떤 펜은
이 브러쉬 스타일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 있기 때문에 굴곡을 주었을 때 꺾임에 따라서 강약의 크기가 좀 달라지죠. 그러면서 좀 리듬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브러쉬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브러쉬가 있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브러쉬즈 패널의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단추가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오픈 브러쉬 라이브러리라고, 역시 라이브러리에서 브러쉬를 꺼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로우 같은 경우는 화살표 계열이겠죠. 아티스틱은 말 그대로 예술적인 감각을 불어넣어주고요. 볼더는 테두리, 그 다음에 붓슬 브러쉬, 이게 바로 강모 브러쉬라는 부분이고요. 데코레이티브, 기타 등등의 다양한 브러쉬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 저희가 아티스틱이라는 브러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틱 브러쉬 중에서 아티스틱 페인트 브러쉬라는 부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브러쉬 창이 이와 같이 나타났고요. 캘리그래피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붓글씨 효과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미리 보기가 나오죠. 이러한 효과들을 연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거나 클릭하여서 적용을 이렇게 해보세요. 또 적용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자, 이러한 붓글씨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효과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캘리그래피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캘리그래피 작업을 많이 해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실습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강모 브러쉬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픈 브러쉬 라이브러리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여기서 중간에 보시면은 브리스틀 브러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모 브러쉬라고 일러스트 CS5에서 새롭게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9버전에는 없었는데 신버전에 새롭게 나타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실질적인 그 브러쉬 작업을 할 때 좀 더 실질적인 느낌이 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브러쉬입니다. 브리스틀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또 새로운 이러한 창들이 나타나고요. 모양이 좀 다르죠? 다른 브러쉬 세트들과는 모양이 달라요. 여기서는 기존 브러쉬 세트는 그냥 라인 모양만 나타나는 반면에 브리스틀 브러쉬 세트는 좌측에 이런 붓 모양이 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 6포인트짜리 브러쉬가 도중에 넓게 퍼진 브러쉬가 있는데요. 이 브러쉬를 한번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몹이라는 브러쉬를 선택한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화면에서 한번 펜 브러쉬를 가지고 드로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마우스를 대시고 여기서 한번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은 느낌으로 칠하면은 뭔가 특이한 느낌으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컬러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와 같이 계속해서 그려줍니다. 계속 그려주면은 덧 그리는 부분에 이렇게 계속해서 겹치는 느낌이 같이 나게 되죠. 겹치는 효과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덧그리면은 이게 붓터치가 계속 반복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여기서 컬러를 다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컬러를 좀 선택을 하고 위에다가 약간 자줏빛이 도는 컬러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컬러 팔레트에서 이렇게 과일에 해당하는 컬러 세트를 골라왔고요. 이 중에서 좀 분홍빛이 도는 과일 세트들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구빛, 이렇게 분홍빛깔이 돌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리터칭을 해준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살구빛이 돌도록 계속해서 유화처럼 덧붙여 나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흰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주시면은 이게 하얀색이 100% 불투명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계속 덧칠하면서 아래에 있는 항목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어두운 부분 이런 식으로 어두운 색을 계속 덧칠하시게 되면은 어두운 색의 음영이 자,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죠. 예,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좀 우리가 실제로 그린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강모 브러쉬입니다. 제가 지금 6포인트의 브러쉬를 사용을 했는데 좀 굵직굵직하게 표현이 되죠? 그게 아니라면은 또 다른 브러쉬를 사용하셔도 비슷한 옵션들을 얻으실 수 있고, 모양은 좀 다르지만은 이렇게 실제로 그려지는 것과 비슷한 효과들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브리슬 브러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캘리그래피라고 하는 예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캘리그래피라고 되어 있는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면 이와 같이 이미 작업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작업된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브러쉬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선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글자 색깔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선 패스들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선 색깔에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죠? 자, 이런 선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라데이션을 주고자 할 때는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안 됩니다. 단색밖에 적용이 안 되죠? 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연필 같은 부분도 다 선으로 되어 있어요. 브러쉬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해서 선의 속성을 바꿔주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라데이션 속성은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브러쉬를 내가 면으로 그리고 싶다라고 할 때도 있겠죠. 어떤 특수한 효과를 위해서 면으로 그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브러쉬 툴, 아트 브러쉬, 페인트 브러쉬 아래에 있는 브랍 브러쉬 툴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 비슷하게 생겼는데 브랍 브러쉬 툴 왼쪽 하단에는 좀 뭔가 달려있죠. 네, 이것을 클릭을 해봅시다. 실제로 화면에 보여지는 모습은 내가 드래그를 했을 때도 브러쉬 툴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드래그를 한 다음에 선택 툴로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선이 아니라 면의 속성으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전체적인 덩어리가 이렇게 한 닫힌 패스로 선택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툴박스에 보시게 되면 지금 면의 색상이 적용된 걸로 나타나 있고 선은 없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브러쉬 작업을 할 때 면 작업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꼭 블랍 브러쉬 툴을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 블랍 브러쉬 툴을 통해서 글자를 쓸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손글씨를 썼어요. 손글씨를 쓰시고 나서 이 부분에다가 내가 특별한 컬러감을 주고 싶은 거죠. 스와치 패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와치 패널이죠. 여기서 그라데이션을 준다. 여기서는 적용이 쉽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아니면 패턴을 준다. 패턴도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면화를 시켜주는 블랍 브러쉬 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와 같이 어떠한 면으로 작업이 됐던 것에는 선도 같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선의 옵션을 주러 갑니다. 선을 이렇게 노란 색깔로 주었고요. 선 3포인트를 주었더니 이중으로 이렇게 작업이 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죠. 여기서 선의 경우는 선의 모양도 또 변경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선의 모양을 또 추가로 입혀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또 이런 새로운 모습으로 연출을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블랍 브러쉬 툴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적용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블랍 브러쉬 툴로 면으로 그린 후에 스트로크 옵션, 이 브러쉬즈 패널에서 브러쉬 정의를 달리해준 모습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 브러쉬들을 활용을 하심으로써 다양한 브러쉬 옵션을 제때 맞게 사용을 함으로써 이런 다양한 효과를 연출을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브러쉬 기초와 그 다음에 다양한 브러쉬 옵션에 대해서 익혀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